또 잎이 무성한 침엽수의 둥지를 트는 것이다. 또 다른 고층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도 침엽수 주위를 맴도는 오목눈이를 발견했다. 그런데 녀석이 입에 먹이가 물려있다. 녀석은 주위를 경계하느라 단번에 소나무에 접근하지 않는다. 소나무에 날아든 뒤에도 아주 조금씩 위로 날아오른다. 그렇게 조심스레 다다른 곳은 잎이 가장 무성한 곳. 그 안에 숨어있듯 둥지가 있었다. 둥지에 접근할 때와는 달리 다시 먹이를 찾으러 갈 땐 쏜살 같다. 먹이를 나르느라 오목눈이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알을 품어서 새끼를 먹여 기르기까지 꼬박 한 달가량을 새 생명을 기르는 데만 전념한다. 둥지 속의 새끼들은 모두 3마리였다. 힘든지 잠시 입을 다물었던 녀석들은 이내 또다시 한껏 입을 벌린다. 그리고 하염없이 어미를 기다린다. 작고 여린 녀석들의 기다림이 힘겨워 보인다. 이번엔 제법 큰 나방을 물고 왔다. 오목눈이는 곤충들을 주로 먹는다. 미처 받아먹지 못한 녀석은 아쉬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세심한 어미는 새끼가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게 몇 번이고 다시 입에 넣어준다. 새끼들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것도 어미의 일이다. 배설물 냄새를 맡고 천적들이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제법 배가 찬 녀석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잠을 청한다. 아파트에 새들의 둥지가 될 만한 또 다른 공간은 없을까? 오래된 저층 아파트 꼭대기엔 기와가 얹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옛날 집처럼 기와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다. 참새가 가는 실과도 같은 걸 물고 있다. 지푸라기를 구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녀석들은 둥지를 틀 때 인공재료를 사용한다. 작은 구멍 속에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는 녀석이 아파트 지붕에 난 틈새에 둥지를 짓고 있는 것이다. 여기도 이제 저층 아파트지만은 다른 아파트는 저런 공간이 없는데 저런 공간이 있으니까 참새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도 살 수가 없죠. 도심 속 새들은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도시와 맞닿아 있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 마치 아파트 정원수들처럼 잘 관리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 역시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도 새들의 공간이 있을까? 의외의 장소에서 새 둥지를 만났다. 건물 뒤편에 심어진 스트로브 잣나무, 정원수로 많이 쓰이는 키 작은 나무다. 작은 키에 잎마저 무성하지 않아 둥지를 틀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에 둥지가 있었다. 마치 잠이 든 듯 잔뜩 웅크리고 있는 녀석들은 맷비둘기 새끼다. 어미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어미의 주둥이 깊숙이 부리를 넣어 먹이를 받아먹는다. 열매를 주로 먹는 맷비둘기는 마치 포유류의 젖처럼 어미가 충분히 소화시킨 액체를 토해내 새끼들에게 먹인다. 새끼를 배불리 먹인 뒤 어미는 몸을 공처럼 부풀려 새끼들을 품어준다.
사방이 훤하게 트여 있는 주차장. 그곳에 몇 그루의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다. 수영을 새로 잡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 버즘나무에서 반가운 녀석을 만났다. 나무에 딱 붙어 있는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다. 주로 울창한 숲속에서 생활하는 녀석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딱따구리는 보통 4월에 둥지를 만들어 5월부터 7월 초까지 산란을 하는데 4월 말 이미 둥지를 완성한 녀석은 산란 준비를 다 마친 셈이다. 머지않아 이 둥지에도 새 생명의 작은 울음이 들릴 것이다. 잔디밭에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날아든 녀석들이 있다. 여름 철새인 찌르레기다. 머리와 가슴은 짙은 회색이고 오렌지색 뿌리가 특징이다. 너른 잔디에 충분한 먹이가 있어 이곳에 날아든 것이다.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데도 맷 비둘기며 오색 딱따구리가 이곳에 둥지를 튼 건 수령이 오래된 건강한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목을 축이고 목욕을 할 만한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이다. 옹달샘이나 작은 도랑처럼 아주 작은 양의 물이면 충분하다. 도심 속 새들은 그리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건강한 나무 몇 그루와 작은 샘이면 되는 것이다. 그럼 공원이나 작은 구릉을 끼고 있는 도시엔 좀 더 많은 새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장릉. 조선 제16대 왕인